우리 모두가 그토록 궁금했던 소미의 정체. 은호를 잃어버리고 남편 낙준의 사고 후 해숙의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만들어진 망상적 기억의 파편이었던 소미. 아들 목사 은호의 치유의 용서로 그 시절 엄마 소미는 완전히 소멸됐죠. 천국에 남게 된 낙준과 해숙. 그 결말로 들어가 볼게요. 댓글에 이런 글을 써주신 분이 있는데요. 내 곁을 스쳐간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한 귀한 드라마 리뷰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셨는데 아마 모두들 너무 공감되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회의 첫 장면은 이 설정 뭐지? 저는 새로운 시즌의 예고처럼 느껴졌는데요.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과거 독립투사들 동지를 배신하고 친일 행각으로 동지를 팔아넘겨 죽음으로 이르게 한 친일반 역자의 전생. 현생에서도 악행으로 돈을 벌고 있었지만 낙준의 활약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사이다 장면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론 이런 사이다 설정으로 드라마 만들어도 꽤 성공할 것 같네요. 다시 돌아가서 낙준이 아마도 환생한 자들의 전생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일과 그들의 삶을 돕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계속 치유의 과정이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지막 12화에서 우리 모두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많은 대사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뭉클했고 감정적으로 고마웠습니다. 낙준과 해숙이 같은 노을을 보는 장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데요. 천국에서도 그런 애틋함이 모두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 대사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해숙은 말합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라 좋았네, 진짜. 해숙은 낙준의 등에 엎혀 마지막 다리를 건너는데요. 여기에서 해숙과 낙준은 지금까지 전생을 통해 23번째 부부로 만났다고 하죠. 내가 당신을 너무 오래 붙잡았어. 매 인생마다 당신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마음에 걸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나서 내가 꼭 잘해줘야지. 더 잘해줘야지. 그리고 다음 생에는 또 다음 생에는 했는데, 그리고 미안해. 내가 그런 미련 때문에 자꾸 당신 찾아갔었나봐.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매번 힘들었대. 아니,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한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한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 나 없이 이제 혼자 갈 수 있지? 해숙은 그럼 이제 더 이상 당신 못 만나나? 그래야지. 하긴 그 정도면 많이 만났다. 참 지겹게 만났다, 그치? 근데 진짜 이젠 못 보나? 지겹다면서. 누가 뭐래? 혹시 또 지겹게 보는 건가 해서 확인해 본 거지.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 나 만나서 고생 많았고 고마웠고 당신이라서 참 좋았어. 해숙은 나도 지겹지 어쩌니 해도 당신이랑 있는 게 좋았는데, 이에 해숙은 홀로 환생을 향한 길을 걷게 됐고, 혼자 천국에 남은 낙준은 천국방송국에서 해숙이 남긴 인터뷰를 보며 눈물을 짓습니다. 해숙아, 잘 있는 거지? 당신 없는 천국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네.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함께한 그 모든 날들은 지옥이 아닌 행복이었단걸.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갈 거야. 천국보다 아름다운 당신과의 그 삶 속으로. 그리고 이 장면, 환생한 이승에서의 삶을 오래도록 살아내고 다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해숙을 찾아간 낙준은 말합니다. 나 어땠어요? 기대 이상이었어. 수고 많았네. 당신 이번 생에도. 그래도 당신 없인 안 되겠어요, 난. 낙준도 말합니다. 나야말로. 이 대사를 보면 해숙은 낙준과의 기억을 지우지 않은 상황 묘사인 듯 보여지고요. 23번째 부부의 연을 맺고 이젠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았음에도 해숙은 낙준을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이토록 깊고 애틋한 인연은 또 하나의 장면으로 알 수 있는데요. 몇 번째 생이었을지 언젠가 또다시 환생한 낙준과 해숙은 반대편에서 길을 걷다가 서로를 단번에 알아보고 미소 지으며 서로에게 뛰어가 만나는 장면. 그리고 이 나레이션, 신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를 살게도 죽게도 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희로애락을 맛보게 만드는 그 신은 우리가 이미 만난, 그리고 언젠가 만날 그 누구일지 모르니까요. 라는 대사는 정말 많은 공감을 가지게 합니다. 마지막 회 리뷰인 만큼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11화에서 시작된 해숙의 기억 복원 과정이 12화에서 완성됩니다. 해숙은 은호를 잃었던 비극적인 순간,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리고 소미라는 자아를 만들어냈던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인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숙은 소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분노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소미라는 분리된 인격체를 온전히 자신 안으로 통합합니다. 이는 해숙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회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아픔까지도 자신의 일부로 끌어안음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치유를 이룬 것입니다. 소미의 소멸은 해숙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해숙이 스스로 감당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해숙은 아들을 온전히 놓아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은호의 환생은 해숙의 영혼이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낙주는 해숙의 치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그의 다리 부상, 소미를 지옥행에서 구해 천국에 머물게 한 것, 해숙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곁을 지킨 것 등 모든 행동이 해숙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2화에서는 해숙이 진정한 치유를 얻고 환생 자격까지 얻게 되면서 그녀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천국에 머물 것인지 환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낙주는 해숙이 치유를 통해 얻은 자유가 혹시 자신과의 이별로 이어질까봐 절규하며 그녀를 붙잡으려 합니다. 낙준의 안 돼 라는 절규와 문을 두드리는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놓아주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 앞에서 낙준이 겪는 깊은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낙준은 해숙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그녀를 홀로 환생하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는 낙준이 해숙에게 전생, 전전생, 훨씬 이전의 생까지 23번이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자신이 해숙을 향한 미련 때문에 그녀를 매번 힘들게 했음을 고백한 후였습니다. 해숙을 진정으로 놓아줌으로써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해주려 했던 낙준의 숭고한 사랑이 빛을 발했습니다. 해숙은 홀로 환생을 선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해숙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그녀 앞에 정장을 입은 낙준이 나타납니다. 낙준은 이번 생에도 수고 많았네, 당신이라며 그녀를 맞이하고 두 사람은 다시 환생의 길로 함께 나아갑니다. 최종적으로 환생한 해숙과 낙준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서로를 알아보고 달려가는 모습으로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이는 두 사람이 24번째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음을 암시하며 천국보다 아름다운 인연과 사랑은 생을 초월하여 영원히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12화는 해숙이 오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아를 통합하며 진정한 치유를 얻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낙준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은호의 용서가 해숙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드라마는 삶과 죽음, 상실과 치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사랑의 메시지를 깊은 여운과 함께 남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공감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작품에서 다시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